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Help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네, 버기피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람 ING의 정준호입니다. 어저께는 역사 이전의 시대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이제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석기 혁명이 일어났어요. 신석기 혁명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큰 혁명. 구석기와 구별되는 신석기의 가장 큰 혁명. 농업혁명. 농업혁명.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면 그건 곧 농업혁명이에요. 농업혁명. 왜냐면 농업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뀌었거든요. 농업 때문에 더 이상 유랑하지 않고 머무를 수 있겠죠. 머무르다 보니까 농업을 져야 되니까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씨족을 중심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부가 창출되고, 더 이상 음식을 위해서 내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음식이 많아지니까 그 여가 시간을 다른 걸 할 수 있으면서 문화도 창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시가 생기고 문명이 생기는 그런 발전 단계가 나가는 거죠.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신석기 때는 그냥 시속사회 마을이었다면 청동기로 넘어가면서 정말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왕들이 등장하면서 왕과 같은 권력자가 등장하면서 그리고 이제 계급이 등장하면서 큰 건물이라든가 신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쌓게 되죠. 수레, 돛담배 등을 이용해서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그래서 교역도 굉장히 먼 지역과 교역도 하고, 교역은 다른 말로 하면 정복전쟁이에요. 전쟁도 하는 거예요. 먼 거리와 전쟁도 하고, 전쟁하는 것만큼 교역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젠 문자 시대가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사실 말이 좀 안 돼요. 원래 문자 시대라는 게 문자가 없는 시대가 선사 시대고, 선사 시대가 보통 말하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때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할 메소포타미아는 문자가 없는 걸로 봐야 돼요. 이거는 청동기 시대쯤 되니까. 그런데 이 실제로는 문자를 썼죠.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럼 그걸 가지고 문자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문자는 있었는데, 근데 우리 인류가 문자를 지금처럼 막 쓰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종이가 만들어지고 1900년 우리나라 조선만 봐더라도 1900년만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됐어요. 일상에서 글 쓴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요. 인쇄술의 발달 이후에 조금 글도 쓰고 보게 됐지, 그 전까지는 귀족층이라든가 지배층에서나 좀 여러 가지로 쓰는 거지. 이게 일상 가운데 서민과 서민이 서로 대화하듯이 글을 쓴 거는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4대 문명이라고 해도 요거를 문자 시대로 볼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하여간 이런 시대를 거쳐서 인류 문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때부터 문명이야 라고 하는 시대들. 특별히 이 문명은 기후가 따뜻하고 농사에 필요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지역, 특별히 물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이 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역, 거기를 중심으로 이 문명이 발달하죠.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 그리고 인더스 강이 있는 그 인도, 그리고 황하강이 있는 그 중국이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제일 첫 시작을 보통 어디로 얘기해요?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해요. 메소포타미아를. 근데 재밌는 게 성경을 보면,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은 첫 왕과 같은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근데 그게 나라가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갈레에서. 이 신할이 수메르를 말하는 거예요. 수메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앞에까지는 거의 전설의 시대고, 구체적인 인물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문명이 시작되는 지역인데, 성경에서 그 말하는 첫 지역이 수메르예요. 신할 땅. 그러니까 이 일반사하고 많이 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첫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첫 문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수메르인들이에요. 수메르인들. 이걸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데, 수메르는 메소포타미아의 남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금 이라크의 남부 지역. 수메르인들은 BC 7000년대부터 이미 메소포타미아에 거주를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거주한 게 아니죠. 7000년대에 넘어온 거예요. 어디 사는지는 몰라요. 아직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의 전성기는 BC 3000년경. 그때가 전성기예요. 그때가 수메르 문명이 아주 꽃을 피는 시기인데, 크게 세 부류로 나눠요. 1기는 3000년부터 2350년대 초기 왕조 시대예요. 그때가 수메르 시대. 두 번째는 아카드 시대라고 해서 2350에서 한 2150년, 200년간 정도 되죠. 이때가 아카드 왕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르곤 대제가 들어와갖고 여기를 다 지배할 때죠. 그 다음에 우르 사망조 시대가 들어옵니다. 우르 사망조 시대. 그리고 이 우르 사망조가 결국 서쪽에서 온 셈족 계열, 아라비아에서 넘어온 셈족 계열인 아모리인한테 망하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메르 도시국가, 수메르 문명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모리인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 아모리인들이 이제 바벨로인이 되는 거고, 바벨론. 수메르인은 수메르가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가리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메르인은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사는 사람들이 수메르인이겠죠. 근데 수메르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자기를 수메르인이라고 안 불렀어요. 이거는 아카드인들이 그렇게 부르는 용어예요. 수메르인들은 자기를 스스로 웅상기가라고 불렀어요. 웅상기가. 뜻은 검은 머리의 사람들. 검은 머리의 사람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많은 사람들이 수메르인이 이제 우리 한민족과 연관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꽤. 수메르 도시국가들은 앞에 보이는 우르쿠, 송중기 나오는 거 뭐였죠?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나오는 우르쿠. 근데 태양의 후예 우르쿠는 이라크 우르쿠가 아닌가 봐요. 유럽 쪽으로 해서 설정을 했나 봐요. 근데 우르쿠라는 돈이 진짜 있는 거죠. 우르쿠, 니프룬, 나가시, 우루, 에리두, 바빌론 이런 게 다 이 수메르 도시 국가들이죠. 도시 하나하나가 다 국가고, 우루 사망조라는 건 우루에서 시작된 왕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잡은 거죠. 수메르 문명이 남긴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가 이 우루에서 있는 지구라트 같은 거죠. 지구라트는 재단이 있는 거죠. 재단. 이 지구라트 꼭대기에 가면은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이죠. 지구라트. 성경의 바벨탑이 아마 지구라트 같은 게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전이.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신관이 있었고, 이 신관은 굉장히 세력이 컸어요. 신관은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걸 가르쳐주는 멘토 역할을 하고, 또 하늘의 천체를 보면서 점도 치고.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형은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에요. 점성술이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별 보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점성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별 보고 천체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연관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국왕이 되는 거예요. 국왕은 그러니까 뭐예요? 신은 아니죠. 신은 아니고 전사와 관료를 그 밑에 두고, 그리고 신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집트와 다른 거죠. 이집트는 왕이 곧 신의 현현이에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파라오예요. 근데 메소포타미아에서 왕은 신이 아니야. 그냥 신의 대리자, 혹은 신을 제 가까이에서 모시는 분 정도 되는 거죠. 수메르인들은 주로 보리, 밀, 대추, 야자 등의 곡물을 경작했고요. 소와 당나귀, 양, 염소 같은 가축을 길러서 생계를 꾸렸고, 또 금속과 돌, 세공, 직물 제조에 뛰어났어요. 도기, 갑옷, 무기 등도 만들었고, 상인들은 육로나 해로를 통해서 인근 지역을 교육했고, 상하 같은 사치품을 얻기 위해서 페르시아만까지 항해하기도 했습니다. BC 3000년경에 문자가 만들어지죠. 앞에 보이는 이 쇠기 문자입니다. 못으로 진흙 위에다가 못같이 대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갖고 글씨를 쓰고, 이거를 이제 구워서 놔두는 거죠. 여기에 쇠기 문자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
지금 뭐 수메르인의 정치, 문화, 경제, 법, 종교 같은 게 다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해서 서로 편지 쓰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의 이런 거는 왕궁이라든가 학교라든가 특별한 곳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가 대중화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메르인들이 만든 것 중에 이게 있어요. 60진법. 우리가 지금 1시간이 몇 분이에요? 60분이죠. 이게 60진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잖아. 이걸 수메르인들이 만든 거예요. 실용적인 학문 발달시켰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근데 또 탁 튀어가지고 사방이 다 개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종족들이 막 쳐들어오고 전쟁이 막 일어나기 좋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과 국가의 흥망이 되게 거듭되기도 했고 왕조의 교체가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민들의 삶이 불안정했죠. 결국 수메르인들은 북부의 아카드인에게 정복당하죠. 그러면서 아까 수메르 2기, 아카드 시기가 시작되는 거고 이 아카드인도 결국은 나중에 아모리인들한테 망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 아모리인들이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이 되는 거고 고대 바벨로니아가 이제 BC 한 180년부터 들어와갖고 약 200년간 전성기를 누리는데 전성기 누릴 때의 왕이 함무라비라는 사람이에요. 함무라비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근데 함무라비가 처음 등장할 때마다도 그냥 바빌론은 하나의 도시국가 중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이 함무라비가 거기를 다 통합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전도 많이 짓고 성벽도 쌓고 하는 거죠. 함무라비 법전이 유명하죠.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상황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 첫 번째 보복주의예요. 보복주의. 1대2 보상 원칙. 눈을 뺐으면 눈을 빼야 돼요. 죽이면 죽여야 돼요. 그런 거. 두 번째 피해자가 범죄자를 고소하려면 직접 법정에 데리고 와야 돼요. 직접. 본인들이 직접. 세 번째는 계급이 있어요. 계급에 따라서 형벌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 계급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계급이 있다는 거. 네 번째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실수라고 해서 봐줄게 그게 아니고 실수를 해도 정확하게 징계를 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세 율법과 비교하면은 되게 유사한 것도 많고 틀린 것도 많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은 이 앞에 있는 돌 밑에가 법전이고 위에는 함무라비가 태양신 샤마슈한테 이 법전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샤마슈. 히브리어로 태양이 쉐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샤마시라고 믿던 태양신이 창세기에 가면은 그냥 쉐마시, 그냥 너는 신이 아니고 너는 그냥 하나의 물질일 뿐이야. 딱 전락해버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야? 이 법은 누가 준 거예요? 신이 준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이 함무라비 법전 안에는 법은 신으로부터 나왔다. 그게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1901년 말 프랑스 탐험대가 페르시아 고도 수사에서 발견한 거예요. 높이가 2.25m이고 이 안에는 이제 전문가 후문 이외에 282조의 규정이 새겨져 있습니다. 법 신수사상이 담겨 있는 거죠. 신수사상. 신에게 받은 거라는 거예요. 받은 거. 그러니까 꼭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거죠. 꼭 지켜야 되는 거. 법적인 법무의 배열이 엄밀하지 못하지만 체계적이고 나름대로 계급적인 법제도가 있고 보복 제도가 이게 있다는 거. 농업사회 법 이외에 운송, 중개, 상업까지 그리고 종교적인 색채가 깊이 규정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법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바빌로니아도 함무라비가 죽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못해서 이 카사이트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는 등 오랫동안 혼란과 분열을 겪게 되죠. 내일은 이집트 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